곱창은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곱창을 자주 먹는 편입니다. 낙곱새도 현실 저탄고지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실 바에는 마라탕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팀키토 김윤겸입니다. 사실 저희 채널 이름이 팀키토 옆에 저탄 건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일시적인 다이어트로 키토제닉이나 저탄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혈당과 혈관 건강을 케어하면서 건강하게 먹는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의 상황이 저탄건지나 키토제닉을 하기에 적합한 인프라가 잘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 외식을 하면서 일반적인 음식점을 갈 때마다 막 약간 강박적으로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은 오히려 식단에 대한 강박이 엄청 세지고, 그러다 보면은 탄수화물을 폭식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심리적인 이유겠죠. 근데 그거는 절대 바람직하지가 않은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타이트하고 클린하게 식단을 해서 빼야 될 때는 제대로 빼지만 이거를 라이프 스타일로 영위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친구들 만나야 되니까 만나서 어떻게 최대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초현실적인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준비했는데, 배달의 민족 어플에 직접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카테고리별로 이건 먹어도 되는지, 또 먹어도 된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 건 뭔지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일시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좀 평생 건강하게 식단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도시는 서울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 한 지역을 선택해서 그 주변 배달업체들을 분석을 할 거고요. 서울 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송파구더라고요.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잠실의 롯데타워를 거점으로 찍고 그 주변의 배달업체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배달의 민족 화면에 딱 들어가면 카테고리가 엄청 많아요. 1인분, 족발보쌈, 찜탕, 찌개, 돈가스, 회. 이 중에서 제가 권해드릴 만한 카테고리를 먼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추천하는 거는 고기와 해산물류. 얘네는 자연식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 저탄고지 키토제닉이 원래 육류와 생선을 먹는 식이요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추천하고, 근데 매번 이렇게 먹을 순 없겠죠.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거는 국밥이랑 찌개, 국물 요리인데 이 중에서도 육류나 생선 건더기가 많은 국물 요리를 추천합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요거는 이제 좀 그때그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먼저 여기 카테고리를 보면 족발보쌈 카테고리가 1번으로 와요. 족발이랑 보쌈은 사실 안 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외식할 때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단 족발 같은 경우에는 막국수가 너무 맛있죠. 막국수를 한 그릇씩 먹어버리면 저탄고지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보쌈 중에서도 샐러드나 김치, 특히 그 보쌈 김치는 워낙 달기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에는 당류가 많아서 너무 많이는 안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밥이나 면 종류를 아예 배제를 한다면 그 정도는 그래도 일상적으로 먹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물론 클린하게 빼야 될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족발보쌈 카테고리 넘어가고 그 밑에 있는 고기 구이 카테고리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사실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게 고기혁명, 미스터 보쌈, 제육의 달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외부에서 저탄고지 할 때 제일 좋은 메뉴들입니다. 근데 여기도 물론 제육볶음이라든지 혹은 조선 육회 이런 양념이 들어가는 육류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설탕을 주의해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얘도 밥을 제외하고 탄수화물을 안 먹었다면 이 정도 양념은 타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거는 고기류와 같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곱창이죠. 여기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곱창은 키토제닉에서 굉장히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애초에 저탄고지이기도 하고 뭔가 특별한 첨가물이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자연식 그대로의 지방이 많은 식품이기 때문에 곱창은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곱창을 자주 먹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양꼬치도 굉장히 좋은 저탄고지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돈가스, 회, 일식 이쪽 보면은 안녕하새우, 새우집이겠죠. 여기랑 스시에, 그리고 수작, 나베. 이 나베도 사실 굉장히 괜찮아요. 나베도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곱창 전골이라고 하죠. 모츠나베. 그 음식은 물론 안에 조미료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채소와 건강한 그런 자연식 상태의 곱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밑에 육회, 연어 좋아요. 양념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청년 초밥, 얘도 탄수화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시 반, 사시미 반 이렇게 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탄수화물량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듯이 고기랑 해산물이 제일 좋은데 얘를 지나서 찜탕 카테고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면은 낙곱새가 있어요. 낙지, 곱창, 새우 이 세 가지는 다 좋아요. 다 좋은 음식인데 국물을 좀 달달하게 만들기 위해 설탕을 엄청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제 알룰로스나 이런 걸로 제조한다면은 참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건더기 위주로 건져 먹거나 국물을 먹더라도 좀 소량 먹는 걸로 하면은 낙곱새도 현실 저탄고지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열정 국밥이 되게 좋죠. 아마 남자분들은 진짜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저도 주변에 외식할 때가 마땅치 않으면 그냥 국밥집에 가서 밥 빼고 먹습니다. 양이 좀 많으신 분들은 밥 빼고 특 시키면 아마 딱 맞을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순대 같은 게 나올 때도 있는데 우리가 저탄고지잖아요. 순대에 있는 당면 정도는 그래 밥 안 먹는데 먹을 수 있지 라고 타협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김치나 깍두기에 설탕 들어가지만 걔도 밥 안 먹으면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베스트는 아니에요. 또 밑에 내려오면은 설렁탕은 근데 요거는 저는 비추천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고기가 들어가긴 하지만 너무 조금 들어가고 설렁탕 대부분 안에 있는 소면이나 밥 말아서 먹는 게 크기 때문에 이건 먹어도 배가 안 찰 거예요.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먹게 되니까 저는 비추천하는 편이고, 묵은지 김치찜 얘도 저는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념이 얼마나 다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양평 진해장국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밥 빼고 먹으면 될 것 같고, 아구찜도 나쁠 거 없죠. 양념이 너무 달달하지만 않다면. 이제 이쯤 되면은 아마 좀 공통점을 찾으셨을 겁니다. 육류나 생선이 메인인 요리는 국물 양념이 조금 들어가도 그래도 타협할 만하고, 탄수화물이 메인인 요리는 피하는 게 좋다. 약간 이런 기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내리다 보면 곱돌이가 있네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찜닭 저 나쁘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이 철저한 감량기가 아니라면 찜닭집 가서 밥 빼고 먹으면 전 괜찮다고 봅니다. 찜탕찌개 카테고리라 부대찌개가 있습니다. 근데 부대찌개는 굉장히 비추천하는 음식이죠.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더기가 라면, 햄, 소세지, 떡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건더기를 먹어야 된다면 자연식 그대로 육류나 생선 이런 것들이 좋고요. 부대찌개는 비추천합니다. 닭볶음탕 나쁠 거 없죠. 양념만 조심하시고, LA 갈비찜닭 이건 또 처음 보는 메뉴인데 달 것 같아요. 얘도 양념이 좀 많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찜탕찌개는 이제 다 본 것 같고, 여기 약간 이어지는 메뉴가 아시안 카테고리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마라탕이 나오죠. 마라탕이 그만큼 인기가 많고, 대부분 이 카테고리는 마라탕이랑 쌀국수밖에 없네요. 쌀국수는 당연히 탄수화물 메인이니까 안 드시는 게 좋고, 마라탕 같은 경우는 제가 마라탕을 잘 많이 안 먹어봐서 자세히 알진 못하는데 얘네도 면을 빼고 먹으면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면에서는. 왜냐면 들어가는 게 채소, 고기, 뭐 두부, 중국식 당면 이런 거는 당연히 뺄 거고, 저탄고지 한다면. 물론 안에 조미료나 그리고 들어가는 기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외부에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실 바에는 마라탕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레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카레가 약간 꾸덕꾸덕 하잖아요. 그거 다 전분이기는 합니다. 카레를 그냥 먹지 않죠. 밥에 비벼 먹죠. 카레랑 고기 위주로 먹는다면 어떻게 타협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란이나 아니면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면 얘도 그렇게 추천은 안 할 것 같아요. 에이시안도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고, 여기까지는 다 저탄고지로 먹을 수 있는 메뉴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탄고지 지금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지만 크게 외식할 때 무리를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없다면 그냥 시원하게 한번 먹고 다음날 단식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좀 지혜로운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탄고지가 아닌 메뉴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스트푸드 들어가 볼게요. 패스트푸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키토제닉의 대전제 조건인 자연식에서는 굉장히 벗어납니다. 안 먹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먹는다면 저라면은 이런 햄버거집에서 위에 번 정도는 하나 뺄 것도 같아요. 물론 그런 맛이 없겠죠. 하지만 먹어야만 하는데 신경 쓰인다면 그렇게라도 하라는 뜻이고, 그 밑에 보면 서브웨이가 있습니다. 서브웨이를 가면 일단 빵은 무조건 플랫브레드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고, 소스 중에서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소스는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플랫브레드가 싫다면 다른 빵에서 가운데를 파주셔도 그러면 탄수화물 함량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서브웨이는 제가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영양성분표가 나와요. 메뉴별로 뭐 풀드포크는 탄단지 몇 칼로리 이렇게 나오는데, 걔는 제가 알기로 빵과 소스를 제외한 영양성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믿고 드시면은 낭패를 볼 확률이 높고, 그걸 좀 알고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맥도날드, 모스버거, 이런 퀴즈노스 이런 것들도 다 결이 비슷한데, 줄일 수 있으면 탄수화물 줄이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다면 한번 먹고 다음날 단식하는 걸로. 그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다 햄버거집은 다 비슷비슷해요. 거의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패티를 고를 때 기왕이면 튀김보다는 차라리 소고기 패티를 드시는 게 훨씬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걔네도 좋다는 게 아니에요. 도시락 카테고리 들어가면은 싸움의 고수, 요거는 체인점이죠. 1인 보쌈 도시락 이런 거 많이 파는데, 여기서
밥을 좀 절반만 드셔도 저탄고지 충분히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많이 먹고요. 그래서 저는 보쌈 그 사이즈를 특으로 해가지고 엑스라지로 해서 밥 절반 이하로 먹고 나머지 채소는 그냥 다 먹는 편입니다. 물론 여기도 설탕이 들어가서 확실히 그냥 자연식 육류만 먹을 때랑 컨디션이 다르기는 해요. 식곤증이 아예 안 오진 않고,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 계란 덮밥, 여기 요즘 좀 많이 보이는 데인데 기본적으로 고기랑 계란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밑에 깔려있는 밥을 조금 빼고 드시면 충분히 저탄고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념은 어쩔 수 없고, 도시락 파트는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최대한 고기가 많은 도시락 메뉴를 결정하시고 들어가 있는 밥을 좀 적게 드시는, 그게 제일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카페 디저트 카테고리, 중식 카테고리, 양식이나 피자, 탄수화물이 완전 메인인 카테고리는 별 수 없습니다. 그냥 안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다른 거 많으니까요. 치킨 카테고리는 뭐 튀김옷이 없는 국내 치킨을 드시면 될 거고, 이거는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편의점도 있어요. 편의점에서 배달이 되는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서 드셔야 된다면 그나마 괜찮은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거 삶은 계란. 저탄고지라고 부르기는 민망하지만 그래도 나름 자연식에 제일 가까운 식품이고, 그 다음에 뭐 스트링 치즈, 냉장 편육이나 보쌈, 족발 이런 거를 팔기도 해요. 물론 거기에는 탄수화물 함량 높은 양념도 들어있고 조미료도 엄청 많이 들어있지만 그나마 괜찮고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면 소세지나 핫바. 가공식품이라 안 좋긴 하지만 돼지고기 함량 90% 이상인 애들이 있어요. 걔네는 그래도 탄수화물 함량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면 걔네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그냥 팀키토 도시락을 드시거나 마곡동에 와서 제로밥상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먹어도 되는 저탄고지 외식 리스트와 먹을 수 없다면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더 자세한 자료는 온봄 클리닉을 검색하시면 제대로 된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일산에 있는 기능의학 병원이에요. 이분이 이제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키토나 저탄고지를 적극 장려하시는 분인데, 그 원장님이 직접 키토제닉 외식 리스트를 만드셔가지고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표 다운받아가지고 외식할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해서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작은 글씨로 주의사항까지 써 있으니까 저탄고지 하시는 분은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봄 기능의학 의원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